어머, 저 할머니 또 왔어. 지난번에도 주문을 엉망으로 받아서 고객들 난리 났던 거 기억나? 그러니까 말이야. 요즘 이 가게 수준이 왜 이렇게 떨어진 건지. 나이 드신 분을 새로 채용한 것부터가 이상하잖아. 서늘한 아침 공기가 가게 안으로 스며드는 가운데 두 명의 젊은 여성 손님이 제빵 진열대 앞에서 귓속말을 주고받았다. 갓 구운 빵의 향기가 은은하게 퍼지는 이곳은 서울에서 꽤 유명한 모모 베이커리, 소위 핫플레이스커로 불리는 곳이다. 내부는 화사한 조명과 세련된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었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테라스 자리에는 유행에 민감한 젊은이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다. 하지만 오늘 아침 그 세련된 분위기 한가운데에 작고 마른 체구에 70살 바리스타가 서 있다는 사실이 적지 않은 사람들의 시선을 곱지 않게 만들고 있었다. 죄송합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바리스타 김윤희 할머니는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주문을 되물었다. 머리칼은 흰색으로 엷게 새어 있었지만 반듯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검소해 보이는 베이지색 셔츠에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표정은 여전히 온화했지만 손님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반복 주문을 말하자 그녀는 살짝 굳은 얼굴이 되었다. 아이스 라떼랑 초콜릿 크루아상이라고 3번이나 말했잖아요. 또 헷갈리면 어쩌시려고요? 손님은 팔짱을 낀 채 짜증스럽게 쳐다보았다. 곁에서 다른 직원이 바쁘게 움직이더니 눈살을 찌푸리며 할머니에게 다가왔다. 김 바리스타님, 또 주문 실수하시면 어떡해요? 여기 손님 기분도 상하셨잖아요. 젊은 직원은 조심스러운 듯하면서도 은근히 쏘아붙였다. 그 목소리에는 도대체 왜 이분을 채용했을까 하는 의아함이 드러나 있었다. 그러나 할머니는 살짝 떨리는 숨을 고르며 고개를 조아렸다. 죄송해요. 깜빡해서. 바로 다시 준비해 드릴게요. 구석 테이블에 앉아있던 중년 남자 한 명이 먼 발치에서 상황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일어나 뒷짐을 진 채 여유로운 걸음으로 다가왔다. 가게 매니저인 듯 그는 말끔한 수트 차림에 명찰을 달고 있었다. 이름은 박상우. 그는 손님에게 공손히 인사를 건넨 뒤 곧장 할머니를 향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김 바리스타님, 괜찮으세요? 손님께 제대로 사과는 하셨나요? 예, 매니저님. 제가 지금 바로 음료 만들어 드리겠습. 박상우 매니저는 마치 곧장 직원 실격 판정을 내릴 것 같은 눈빛으로 그녀를 훑어봤다. 일단 빨리 음료부터 제대로 만들어 드리시고 주문이 밀렸으면 다른 스탭들에게 협조 좀 구하세. 괜히 혼자 하려다 또 엉키면 곤란하니까요. 그는 한숨을 쉬며 돌아섰고 다시금 가게 분위기는 어수선해졌다. 한편 할머니 곁에는 6살쯤 되어 보이는 작은 소녀가 서 있었다. 이름은 소연이. 김윤희 할머니가 일하는 날이면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할머니 손에 자주 맡겨진 손녀다. 지금도 주방 옆 작은 의자에 얌전히 앉아 눈을 깜빡이며 주변을 살피고 있었다. 할머니, 왜 아저씨가 또 화내요? 소연이는 순진무구한 얼굴로 질문을 던졌다. 할머니는 괜스레 미소를 지어 보이려 애쓰며 아이의 머리를 살짝 쓰다듬었다. 괜찮아. 할머니가 조금 실수했나 봐. 곧 해결될 거야. 할머니, 무서워하지 마세. 소연이가 옆에 있어 줄게요. 딸랑딸랑 종소리가 울리자 또 다른 손님들이 들어왔다. 가게 안은 점점 붐비기 시작했고 주문대 앞에는 길게 줄이 늘어섰다. 할머니는 눈을 살짝 굴려가며 한꺼번에 몰려드는 주문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하는 듯했다. 다른 젊은 직원들이 속도 있게 움직이는 가운데 그녀만 몇 초씩 더딘 반응을 보이니 다시금 시선이 곱지 않게 쏟아졌다. 에이, 저럴 뺀 그냥 젊은 알바를 더 뽑지. 저분 때문에 줄 서기 싫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군데군데에서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렸고 그때마다 할머니의 어깨가 조금씩 움츠러드는 게 눈에 보였다. 그러나 그녀는 다소 서툴긴 해도 능숙하게 우유 스팀을 올리고 커피를 뽑아내려 애썼다. 김 바리스타님, 라떼 2잔 아니랬어요. 주문은 아이스 라떼 하나 그리고 아메리카노 하나였다니까요. 그러자 다른 직원이 크게 소리치며 정정했다. 할머니의 손이 잠시 떨렸다. 뜨거운 우유 거품이 넘칠 뻔했지만 다행히 사고 없이 멈춰섰다. 죄송합니 제가 순서를 잘못 적었나 봐요. 금방 바로 잡을게요. 그 모습에 박상우 매니저는 다시금 다가와 불쾌한 표정으로 웅얼거렸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이 레벨로 가게 빠른 서비스를 감당하시기 힘드시지 않나요? 아침 피크 시간인데
허둥지둥하셔서 그 순간 매니저의 말은 손님 몇 명에게도 들려버렸고 주변에는 싸한 기류가 형성되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눈치였다. 할머니는 곤란함을 느꼈지만 최대한 차분히 대답하려 애썼다. 죄송합니, 조금만 더 노력해 볼게요. 아직은 서툴지만 다음에는 실수 없도록 신경 쓰겠습. 그녀의 목소리는 작지만 단단했다. 그러나 박 매니저의 표정은 여전히 냉랭했다. 이 시간대가 우리 가게 매출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건 아시죠? 특히 요즘 손님이 폭증해서 정신없이 바쁜데 계속 이런 식이면 곤란합니. 고객이랑 저희 직원들까지 다 피해를 보니까요. 그는 고개를 돌려 다른 고객들을 살피며 속삭였다. 어르신께서 일하시기엔 여기가 조금 힘들지 않으실까요? 손님들 사이에서 누군가 작게 휘파람을 불었다 그러게. 여기 수준이 하향평준화된 것 같네. 비아냥거리는 목소리에 할머니는 애써 참고 있던 미소가 더욱 희미해졌다. 그때 진열대 뒤쪽에서 있던 한 직원, 스물 중반쯤 되어 보이는 양갈래 따은 머리에 해운이 조심스레 할머니 쪽으로 다가왔다. 김 바리스타님, 혹시 불편하시면 제가 잠시 주문 대신 받아드릴까요? 힘드신 건 아니시죠? 해운의 말투에는 염려와 약간의 동정이 섞여 있었다. 할머니는 고마운 듯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스스로 책임감을 느끼는지 한숨을 내쉬었다. 미안해요, 혜운 씨. 내가 좀 더 빨리 배워야 하는데 그래도 오늘은 내가 주문도 직접 해보고 싶어요. 조금만 더 해볼게요. 손님 앞에 다시 선 그녀는 주문을 또렷하게 확인하고 이번에는 실수 없이 음료를 만들어 내놓았다. 상대적으로 바쁜 사람들에게서 기분 나쁜 한숨 소리가 들리긴 했어도 할머니의 표정은 한결 집중되어 보였다. 그리고 할머니 곁에 앉아있던 소연이는 그 모습을 뿌듯하게 지켜보았다. 할머니, 대단해요. 이번에는 안 틀리셨어요. 고마워, 소연아. 네가 있어서 힘이 나네. 하지만 이런 작고 다정한 장면을 보는 사람은 드물었다. 대부분은 빵과 커피를 사러 왔고 어서 빨리 자리를 옮기기 위해 조급해야 할 뿐이었다. 박상우 매니저는 여전히 인상을 쓰고 문득문득 계산대 옆 화이트보드를 보며 뭔가 생각에 잠긴 듯했다. 그렇게 분주한 아침 시간대가 지나고 한숨 돌리는 브레이크 타임에 접어들자 가게 안은 한결 조용해졌다. 손님이 크게 줄어들었고 할머니도 커피 머신 주변을 정리하며 숨을 고르고 있었다. 소연이는 가게 한쪽에서 빵 조각을 깨작거리다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할머니, 아까 그 아저씨도 화내고 다른 사람들도 웅성웅성한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소연아. 할머니가 실수도 좀 하고 또 나이가 많아서 그럴지도 몰라. 하지만 괜찮아. 계속 배우면 잘할 수 있을 거야. 조용해진 매장 안, 혜운이 할머니에게 다가와 물컵을 내밀었다. 김 바리스타님, 물 좀 드세. 아침부터 너무 정신없었죠? 고마워요. 사실 조금 힘들긴 했는데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면 적응하겠죠. 혜운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레 질문했다. 그런데 실례가 안 된다면 왜 이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이전에도 카페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으신 건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그냥 나이가 많아도 뭔가 새롭게 배워보고 싶었어요. 오래전에는 다른 일을 했지만 이제 조금 천천히 사람들 얼굴도 보며 소통하는 일이 하고 싶었거든요. 혜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묘한 표정으로 미소 지었다. 네, 배울 점이 많으시네요. 솔직히 존경스러워요. 그러나 스태프들이 다 좋게 보는 건 아니었다. 적잖은 사람들은 왜 이런 나이 드신 분이 굳이 여기서 고생을 하나라는 의문을 품었고 실수라도 하면 그 의문은 곧바로 경멸의 시선으로 바뀌곤 했다. 조용해진 매장 한편에서는 박상우 매니저가 서류 정리를 하다가 고개를 들어 할머니 쪽을 힐끔 봤다. 김 바리스타님, 잠시 시간 괜찮으세요? 그가 부르는 소리에 할머니는 소연히 손을 놓고 조심스레 다가갔다. 매니저 사무실은 가게 안쪽에 작은 창이 달린 유리문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그 안에는 얇은 서류 더미와 노트북이 놓여 있었다. 예, 말씀하세요. 아까 손님 많을 때 보셨죠? 주문 실수나 늦은 서비스가 우리 가게 전체 흐름에 영향을 주고 있습. 다른 직원들도 바쁘게 돌아가는 상황에 김 바리스타님이 조금만 더 능숙하면 좋겠는데 네, 저도 노력하고 있습. 아직은 부족하겠지만 더 열심히 해서 개선해 볼게요. 그의 목소리는 좀 더 낮아졌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런 고급 베이커리를 운영하는 이유는 브랜드 이미지와 고품질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 근데 연세가 있으신 분이 음료 제작 속도도 늦고 주문도 가끔 헷갈려 하시니 다른 분들이 보기엔 조금 불안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죄송합니. 할머니는 고개를 숙였다. 물론 저도 이런 말씀 드리기 싫어요. 하지만 조금 더 빠른 적응이 필요합니. 일단 체력 문제도 있으실 텐데 힘드시면 솔직하게 말씀하시고 주문 담당보단 단순 보조 쪽으로 옮기시는 게 어떨지 고민해보세. 그제야 할머니는 작게 숨을 내쉬었다. 네, 검토해보겠습. 하지만 저는 한번 맡은 일은 꾸준히 해보고 싶어요. 보조 역할도 좋지만 그래도 바리스타 일을 잘 배워서 언젠가는 능숙해지고 싶거든요. 박 매니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미묘한 표정을 지었다. 알겠습. 그럼 당분간은 유의 깊게 봐주시고 주문 실수 줄이는데 집중해 주세. 그리고 혹시 가게 장부 쪽은 신경 쓰지 마세. 제가 처리할 테니까. 할머니는 장부라는 말에 잠시 시선이 머물렀다. 오래전 그녀는 대기업 회계와 재무를 담당했던 경험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걸 내세우고 싶지 않았다. 다시 내가 옛날엔 그랬어 하며 과거 경력을 말하기엔 이미 카페 직원들 누구도 그녀를 그런 눈으로 보지 않으니까. 네, 알겠습. 그렇게 짧은 면담이 끝나고 할머니는 다시 매장으로 나왔다. 그 뒤로 잠시 한가한 시간이 이어졌다. 소연이는 작은 스케치북에 낙서를 하며 할머니 곁을 지키고 있었다. 할머니, 나중에 빵 하나 더 먹어도 돼요? 그럼 일 끝나고 사줄게. 좋아하는 단팥빵 어때? 좋아요. 근데 손님들은 왜 자꾸 화내요? 할머니는 충분히 잘하고 계신데 사람들이 착하지 않은 것 같아요. 소연아, 모두가 착하지 않은 건 아니야. 그냥 각자 바쁘고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그런 거겠지. 괜찮아. 조금씩 이해해보자. 그 따스한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던 혜운이 주방 쪽에서 작은 목소리로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아무리 그래도 좀 심한 거 아니야? 잘 못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갓 들어오셨는데. 혜운아, 몰라서 그래. 요즘 우리 매장 장사 엄청 잘 되잖아. 그러니 주문 실수가 치명적이라고 손님도 불만이 클 수밖에. 그래도 사람이잖아. 너무 무시하는 건 좀 그렇지 않아? 혜우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 사이 할머니는 소연이에게 짧은 자장가 비슷한 노래를 흥얼거리며 다음 주문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점심시간 전후로 한 차례 더 북적임이 지나가고 오후 늦게 매출이 잠시 주춤할 때쯤 박상우 매니저가 갑작스레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문서더미를 뒤적였다. 아니, 이게 왜 맞질 않지? 옆에서 주문을 마치고 있던 혜운이 궁금해서 다가갔다. 무슨 일 있으세요, 매니저님? 지난달 장부가 조금 이상해. 가게 매출과 카드 결제, 입금 내역이 안 맞아. 분명 이 길 입금된 금액이 이 정도여야 하는데 실제로 들어온 건 그보다 적어. 혹시 카드 리딩기에 문제가 있나? 아니면 세금 문제? 박 매니저는 식은땀을 흘리며 어딘가 전화를 걸어 문의하는 듯했다. 그러나 전화를 끊고 나서도 뾰족한 답이 없자 서류를 구기듯 탁자에 내려놓았다. 그 모습을 본 할머니는 문득 시선이 서류에 꽂혔다. 오랜 회계 경험이 있는 그녀는 저런 식의 수치 불일치가 어떤 식으로 발생하는지 직감적으로 떠올릴 수 있었다. 하지만 박 매니저가 아예 자기한테는 신경 쓰지 말라 했기에 괜히 나서면 할머니 주문부터 제대로 하세요라는 비난을 들을까 망설여졌다. 그러나 어수선해진 매장 분위기와 박 매니저의 짜증 섞인 한숨은 주변 직원들에게도 긴장감을 조성했다. 혜운이 갈등하듯 할머니를 바라봤고 할머니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결심한 듯 다가갔다. 매니저님, 실례가 안 된다면 제가 잠깐 서류를 볼 수 있을까요? 박 매니저는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다. 예? 서류요? 아니요, 괜찮습. 이건 사장님이랑 제가 알아서 처리할 문제예요. 할머니는 머뭇거리며 말끝을 흐렸다. 네, 물론 그렇긴 한데 혹시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해서요. 예전에 이런 재무 관련 일을 괜찮습. 지금 주문도 정신없이 바쁘실 텐데. 그는 사실상 거절 의사를 분명히 했다. 가게 한편에서 다른 직원이 할머니를 불렀고 할머니는 네, 지금 갈게요 하며 자리를 떴다.
그 후로도 몇 시간이 지나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 소연이는 이미 약간 지쳐서 의자에 기대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손님이 조금 줄어든 틈을 타 박 매니저는 다시 장부 서류를 붙들고 골머리를 앓았다. 말도 안 돼. 분명 매출 총합은 이렇게 나오는데 입금 금액이 왜 자꾸 이만큼이나 차이가 나지? 혜운이 옆에서 눈치를 보다가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매니저님, 혹시 김바리스타님께 여쭤보시면 어떨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재무 쪽으로 일하셨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도움이 될 수도 있잖아요, 혜운 씨. 그분이 회계라니. 그냥 일반 사무직 하셨나 보죠. 베이커리 재무 구조 같은 건 몰라요,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일단 물어보면 어때요? 아, 박 매니저는 여전히 내키지 않는 표정이었지만 계속 막히는 상황에 부딪히니 도무지 방법을 찾을 수 없었다. 결국 그는 할머니에게 다가갔다. 저, 김바리스타님, 혹시 조금만 시간 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말씀하세요. 사실 가게의 지난달 매출 자료가 맞지 않아서요. 혹시 관련 일을 조금이라도 해보셨다고 하셨는데, 잠깐 한번 봐주실래요? 할머니는 놀란 듯, 그러나 곧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제가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자 박 매니저는 그녀를 사무실로 안내했고, 혜운도 뒤를 따라왔다. 소연이는 의자에 앉은 채 졸고 있어서 큰 문제는 없어 보였다. 사무실 책상 위에는 엑셀 출력물이 널브러져 있었다. 카드 매출과 현금 매출, 그리고 각종 비용 지출 리스트, 은행 입금 내역 등이 뒤섞여 있었다. 할머니가 분명한 눈빛으로 서류를 훑자 박 매니저는 흠칫 놀란 눈길을 보냈다. 혹시 회계 프로그램이라도 다루실 줄 아시나요? 네, 예전 회사에서 ERP 시스템도 써봤고 기본적인 회계 지식은 조금 있습. 음, 여기 일자별 카드 매출이랑 은행 입금 내역, 수수료 공제금도 비교해야 하는데 혹시 세부 내역서 있나요? 아, 여기 있습. 할머니는 빠른 손놀림으로 장부 몇 장을 넘기며 수치를 대조하기 시작했다. 음, 이날은 특별 프로모션이 있었고 이날은 창립 기념 할인. 그러면 이렇게 수수료 계산이 되겠네요. 그녀가 펜을 들고 각 날짜별로 수수료율과 할인 이벤트 반영 금액을 쭉 적어 내려가자 박 매니저는 점점 놀란 얼굴이 되었다. 할머니는 잠시 후 무언가 포착한 듯 조용히 말했다. 이 부분이 이상해요. 할인율이 정상적으로 반영됐다면 카드 매출에서 이렇게 많이 빠져나갈 이유가 없는데 이건 수수료 이상의 금액이 누락된 거네요. 그럼 단순 계산 실수라는 건가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계산 실수라고 보기엔 횟수가 너무 일정하고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어떤 날은 딱 카드 매출의 일정 부분이 누락되는 식으로 꾸준히 발생했는데 왜 특정 요일에만 발생할까요? 그 말에 박 매니저는 모니터를 켜고 은행 입금 내역을 다시 확인했다. 정말이네요. 매주 수요일 오후 건이 이상해. 그럼 누군가 고의로 카드 결제분을 빼돌렸다는 건가요? 아직 그렇게 단정 짓긴 이르지만 경험상 이런 패턴이라면 내부에서 뭔가 조작되고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혜운이 놀란 눈으로 물었다. 우와, 이게 가능해요? 하지만 우리 직원 중 누가 그럴 이유가. 할머니는 서류를 몇 장 더 넘기며 날짜와 시간이 찍힌 자료를 살폈다. 이 시간이면 보통 누가 마감하나요? 그리고 카드 매출 마감 후 입금 절차를 실제로 담당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확실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박 매니저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마감은 주로 제가 하거나 또, 다른 직원 한두 명하고 같이 하긴 하는데. 그때 문득 박 매니저가 어제 퇴근 무렵 데스크 서랍이 반쯤 열려 있던 걸 본 기억이 떠올랐다. 그리고 얼마 전부터 카드 단말기 점검을 자처하며 맡았던 직원이 있었다. 설마 그 사람이? 하는 의심이 뇌리를 스쳤다. 일단 사장님께 바로 보고해야 할 것 같네요. 김바리스타님 감사합니. 정말 도움이 되네요. 아니에요. 이 정도로도 도움이 된다면 다행이죠. 할머니가 빙긋이 웃자 혜우는 감탄한 눈길을 보냈다. 진짜 대단하세. 이렇게 빠르게 문제점을 짚어내시다니. 그 순간 사무실 밖에서 또 다른 직원이 고개를 빼꼼 내밀었다. 매니저님, 혹시 뭔가 문제라도? 아니야, 신경 쓰지 마. 그냥 장부 문제 좀 확인 중이야.
박 매니저는 덤덤하게 대답했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달라져 있었다. 노령 바리스타라고만 생각했던 그녀가 상당한 분석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실제로 가게에 큰 재정적 손실을 주고 있는 누군가가 내부에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긴장감이 그를 휘감았다. 이건 큰일이네요. 혹시 사장님이 퇴근 전에 잠깐 들르신다고 했으니 그때 말씀드려보죠. 그러시죠. 저는 더 도와드릴 게 있다면 언제든 말씀하세. 할머니는 서류를 하나로 정리해 놓고 다소 초조해 보이는 박 매니저를 가만히 쳐다봤다. 그러다 조심스레 덧붙였다. 매니저님, 혹시 결산 시스템을 제가 잠깐만이라도 검토할 수 있을까요? 내부 소프트웨어 구조랑 대조해 보고 싶어서요. 아, 물론입니. 사실 저는 이런 회계 세부까지는 잘 모르거든요. 그리하여 그날 저녁 가게가 거의 문을 닫을 즈음에 사장까지 합류해 남은 장부 검토가 시작되었다. 사장은 초기엔 아니, 왜 바리스타님이? 라며 의아해했지만 곧 그녀가 수치들을 재빨리 분석해가며 어디가 문제인지 정확히 짚어내는 모습을 보자 차츰 경외심 섞인 눈빛을 감추지 못했다. 지금 보니 매일 마감 후에 관리자 권한으로 카드 결제 취소 처리를 부분적으로 하고 있었네요. 그리고 그 취소 금액은 현금으로 출금돼서 기록에 안 잡힌 채 누락됐어요. 할머니는 화면에 찍힌 로그 기록을 가리키며 설명했다. 이건 누가 했는지 알 수 있나요? 사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물었다. 관리자 아이디 로그가 찍히는데 이건 제가 알기로 막내 직원인 민재가 마감 시에 카드기 점검을 담당하곤 했습. 그렇게 사건의 실마리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자 사장은 당혹감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을 지었다. 한 달 넘도록 세세히 확인하지 않은 자신을 자책하는 듯했다. 어떡하죠? 당장 그 친구를 불러서 사실 확인을 해야겠네요. 사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다. 한편 할머니는 자리를 조심스레 뜨려 했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 혹시 제 도움이 더 필요하면 부르시고요. 조금이라도 빨리 해결되길 바랍니. 정말 감사해요, 김 바리스타님. 덕분에 문제를 빨리 찾았네요. 그녀는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하고 나서 조용히 사무실을 빠져나왔다. 주방 청소를 마치던 혜운이 다가와 조용히 속삭였다. 우와, 김 바리스타님 완전 멋있으셨어요, 진짜. 감사합니. 이거 사장님도 많이 놀라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제가 원래 하던 일이었으니까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하죠. 이렇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서. 그런데 예전에 어느 회사 다니신 거예요? 뭐 대단한 곳은 아니에요. 그냥 재무부서에서 오래 일했어요. 할머니는 굳이 구체적인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그날 밤 매장 문을 닫을 무렵 걸려온 민재의 통화를 통해 사실 확인이 이루어졌다. 사장은 단단히 화가 나 있었고 다음날 아침 민재를 직접 불러 물어볼 예정이었다. 박 매니저도 밤늦게까지 서류를 재점검하며 불안한 얼굴이었고 해우는 그런 분위기를 곁에서 지켜보며 착잡해했다. 다음날 아침 평소보다 조금 더 이른 시간에 가게 문이 열렸다. 사장과 박 매니저는 창가 쪽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직원 민재가 굳은 표정으로 들어왔다. 그는 사장과 매니저가 있는 자리로 다가가 묵직하게 앉았다. 민재 씨, 사실대로 말해봐. 카드 결제를 취소한 뒤 현금을 빼돌린 거 사실이야. 사장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민재는 겁에 질린 얼굴로 머뭇거렸다. 죄송합니. 제가 생각이 짧았습. 그 한마디에 사장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우리 가게를 믿고 일해 달라고 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사장님. 제 친구가 급하게 병원비가 필요했는데 제가 달리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서 마감 카드 결제 취소 후 현금으로 돌려받고 그걸 그냥 제 포켓마니처럼 썼습. 말이 된다고 생각해? 이건 심각한 범죄 행위야. 사장이 핏대를 세우며 소리치자 민재는 고개를 떨구고 어쩔 줄 몰라 했다. 정말 반성하고 있습. 다 돌려드리겠습. 처벌도 달게 받겠습. 분위기는 험악해졌고 직원 몇 명이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중 혜운이 문득 김 바리스타님이 오시면 어쩌지? 괜히 이런 장면을 보시는 건 아닌가 싶어 염려스런 시선을 보냈다. 하지만 조금 뒤 문을 열고 들어온 김윤희 할머니는 소연히 손을 잡고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겼다. 상황을 알아차린 듯 그녀는 말을 아낀 채 가만히 서 있었다.
그리고 민재가 그쪽을 힐끗 보며 움찔했다. 사장은 계속해서 질책했다. 이 정도면 합계 얼만지 알아? 한 달 동안 빼돌린 돈이면 수백만 원대야. 우리처럼 중소형 베이커리에는 엄청난 타격이라고. 박 매니저가 다소 차분하게 덧붙였다. 솔직히 처음에는 내부 직원이 그랬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 그런데 김 바리스타님이 장부를 분석해 주신 덕분에 알게 됐죠. 민재 씨,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좋을지 사장님과 저도 고민이 큽니. 민재는 눈물을 글썽이며 무릎을 꿇듯 주저앉았다. 정말 죄송합니. 경찰에 신고하셔도 할 말 없습. 제가 전부 갚겠습. 기회를 주신다면. 사장이 분노를 가라앉히려는 듯 심호흡을 하며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렸다. 그 찰나 할머니가 조용히 다가와 입을 열었다. 사장님, 혹시 제 말씀을 잠시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사장은 억지로 마음을 추스르며 고개를 돌렸다. 네, 말씀하세. 이 일은 엄연히 민재 씨가 잘못한 거지만 그래도 만약 병원비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라면 조금만 사정을 들어주시는 건 어떨까? 십습. 물론 합당한 보상과 책임은 져야겠죠. 다만 한 사람의 앞날을 완전히 망치지는 않는 방향으로 해결해 보시면 어떨지. 사장은 여전히 격앙된 표정이었지만 할머니의 차분한 목소리에 그나마 대화를 시도할 여유가 생긴 듯했다. 우리도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요. 네, 잘 압니. 그래서 법적으로 처리하시는 것도 당연한 선택입니다만 민재 씨가 전액 변제할 의사가 있고 또 정식으로 반성한다면 사장님이 조금의 여지를 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요. 물론 제 입장에서 함부로 말할 일은 아닌 거 압니 그때. 민재는 울먹이며 고개를 숙였다. 정말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네요. 할머님께서 오히려 절 변호해 주시다니 죄송하고 또 감사합니. 사장은 입술을 깨물다가 무언가 결심한 듯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좋아요. 우선 오늘은 문 닫기 전까지 일단 매장에 남아서 정산하고 빼돌린 금액을 언제 어떻게 변제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가져오세. 그리고 경찰 신고 여부는 그 이후에 결정하겠습. 민재는 곧장 머리를 숙여 감사하다고 반복했다. 주위의 다른 직원들도 살짝 안도하는 분위기가 감돌았다. 크게 경찰 문제로 확대되면 가게 이미지가 손상되고 모두가 힘들어질 테니 말이다. 그러나 사장은 마지막으로 냉정하게 못 박았다. 물론 만약 변제가 늦어진다거나 진정성 없는 태도가 보인다면 바로 법적 조치할 겁니. 이건 분명히 해둘게. 네. 알겠습. 이렇게 급작스러운 회계 부정 사건이 일단락되는 듯했고 매장에는 묘한 공기가 흘렀다. 김윤희 할머니는 조용히 돌아서 계산대 쪽에 섰다. 그 모습을 보며 박 매니저가 한동안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가슴속에 복잡한 심정이 일었지만 아직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다. 오전 장사가 시작되자 혜운이 대뜸 할머니에게 뛰어왔다. 김 바리스타님, 어제부터 너무 고생 많으셨죠? 정말 감사해요. 사실 그거 없었으면 우리 다들 몰랐을 거예요. 아무튼 오늘 주문은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조금 쉬엄쉬엄 하셔도 돼요. 고마워요, 혜운 씨. 그런데 나도 계속 배워야 하니까 주문도 같이 해볼게요. 소연이는 할머니 옆에서 콩콩 뛰며 말했다. 할머니, 정말 멋있어요. 어제 큰일 해결하셨잖아요. 에이, 할머니도 그냥 조금 도와드린 것뿐이란다. 손님들이 들어오자 할머니는 여느 때처럼 주문을 받으려 했다. 그러나 오늘은 어딘가 공기가 달랐다. 매장 안에 있던 몇몇 단골 손님이 뒤늦게 들어온 소식을 전해 들은 듯 수군거렸다. 어제 여기서 횡령 사건 난 거 알고 있어. 근데 그걸 할머니 바리스타가 찾아냈다더라? 설마 저분이? 어쩐지 엄청난 분이셨나 봐.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녀에게 주문도 못 받는 분이 왜 여기서 일하냐는 눈초리를 보내던 사람들이 이제는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그것을 느낀 할머니는 약간 어색해지면서도 묵묵히 미소 지으며 주문을 받았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랑 녹차 롤케이크 맞으시죠? 네, 맞아요 저기. 혹시 어르신 옛날에 무슨 회계사 하셨다던데 정말인가요? 손님이 호기심 반, 존경 반의 표정으로 물었다. 할머니는 쑥스러워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회계사는 아니고 그냥 회사에서 재무 담당 일을 했었어요. 그 사이 다른 직원들은 그간 할머니를 무시하던 태도에서 한 발 물러섰다. 특히 젊은 남자 직원 중 하나가 작게 중얼거렸다.
아니, 그렇게 대단한 경력이 있었으면 진작 말씀하시지. 우리가 괜히 실수나 느림만 보고 판단했네. 박 매니저 역시 정수리에 땀을 흘리며 할머니 곁에 다가왔다. 김 바리스타님, 오늘은 주문 혹시 힘드시면 제가 대신할까요? 아니에요. 지금은 괜찮습. 조금 더 해보고 싶어요.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어제 정말 감사했습. 그리고 그동안 제가 너무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던 것도 죄송합니. 할머니는 빙긋 웃으며 고개를 살짝 흔들었다. 괜찮아요. 저는 일을 잘 못했으니까요. 매니저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해요. 그 한마디에 박 매니저는 마음이 먹먹해지는 듯했다. 저토록 순하고 온화한 태도로 자신을 대하다니. 그는 처음으로 이 어르신이 어떤 삶을 살아왔을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오후 중반, 다행히 큰 사고 없이 매장 업무가 평온하게 흘러갔다. 사장도 주방 쪽을 오가며 상황을 살피는 중이었고, 민재는 어두운 얼굴로 허드레시를 도맡아 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점심 피크타임이 조금 지나자 작은 테이블에 가니 의자를 펴고 앉은 소연이가 다시금 할머니에게 조그맣게 물었다. 할머니, 할머니는 원래 대단한 회사에서 일했어요? 그런 편이긴 했지. 꽤 큰 회사였단다. 그럼 왜 그만두고 여기서 커피 만들고 있어요? 그 해맑은 눈동자에 비친 호기심은 가짜가 아니었다. 할머니는 잠시 고민하다가 아이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할머니가 계속 회사에서 일하던 때가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마음이 지쳐가더라. 그래서 그만두고 좀 더 마음 편한 일을 하고 싶었어. 그러다가 이렇게 바리스타 공부도 해보고 또 소연이랑 보낼 시간도 갖고 그런 게 행복해서. 아, 그렇구나. 소연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별다른 의심도 없이 받아들였다. 혜운이 바로 옆에서 듣고 있다가 조심스럽게 질문했다. 그럼 정말 스스로 결심하고 나오신 거예요? 그렇게 큰 회사를 다니다가. 그렇죠. 애초에 돈도 많이 벌었고 남들 눈에는 성공한 사람처럼 보였겠지만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들었어요. 살면서 참 여러 가지로 희생한 게 많았거든요. 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왠지 이해가 돼요. 저도 예전에 은행에 다녔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만두고 커피 배우러 왔어요. 그래요? 그럼 우리는 동지네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고 혜우는 반색하며 웃었다. 박 매니저는 카운터 뒤쪽에서 이 대화를 듣고 있었는데 묘하게 찔리는 기분이 들었다. 그는 늘 성공이나 능력이라는 단어를 조차 살았고 직원들에게도 그런 기준을 강요해 왔기 때문이다. 이분은 스스로 내려놓고 새 출발을 택하셨구나 하는 깨달음이 그를 어딘가 불편하게 만들었다. 시간이 흘러 저녁 무렵엔 다시 한바탕 손님이 몰려왔다. 여느 때처럼 분주하게 음료를 준비하는 가운데 이번에는 할머니가 실수 없이 정확히 주문을 처리해 나갔다. 그 모습을 본 몇몇 단골 손님들은 호기심에 찬 목소리로 칭찬했다. 할머니, 오늘은 무척 손이 빠르시네요. 맞아요. 지난번에 보던 거랑 완전 달라요. 할머니는 쑥스러워하며 대답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그때 예전부터 그녀를 못마땅하게 보던 몇몇 직원도 다소 부끄러운 표정으로 할머니 옆을 지나치며 작은 목소리로 수고하십니다라고 인사를 건넸다. 어색함이 없진 않았지만 분명 분위기가 바뀌고 있었다. 민재는 퇴근 전까지 남아 매장 마감 서류를 정리하면서 할머니에게 작은 목소리로 감사 인사를 전했다. 정말 감사합니. 저를 무조건 내치지 말아 달라고 말씀해 주셨다고 들었어요. 물론 제가 잘못한 건 사실이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기회를 주신 만큼 최선을 다해 보답하겠습. 좋은 마음으로 하세. 누구든 실수는 할 수 있으니까요. 중요한 건 그 뒤에 어떻게 사느냐겠죠. 민재가 고개를 숙이고 떠나자 뒤에서 지켜보던 박 매니저가 걸음을 떼었다. 김 바리스타님, 잠깐 저랑 얘기 좀 하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마감 시간 무렵 그 둘은 가게 안쪽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소연이는 혜운이 봐주고 있었다. 몇몇 직원은 청소 중이었고 사장은 이미 사무실에서 다음 달 기획을 짜고 있었다. 박 매니저는 전보다 훨씬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사실 그동안 많이 무례했습. 나이가 많아서 일 못하시겠다고. 속단한 것도 그렇고. 주문 실수에만 신경 쓰다가 정작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건 눈치채지도 못했죠. 정말 죄송합니.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답했다.
괜찮아요. 매니저님도 상사로서 매장 운영에 신경 쓸 게 많으시니 충분히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결국 김 바리스타님 같은 분을 이렇게 홀대했다는 게 제 자신이 부끄럽습. 그는 시선을 테이블 위에 떨구었다. 잠시 침묵이 흐르다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저도 옛날에 회사 다닐 때 비슷한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사람을 잘 몰라보고 숫자만 쫓다가 제 팀원들을 힘들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난 뒤로 조금 다른 방식으로 살고 싶었어요. 박 매니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네요. 성공이 전부가 아니고 그 과정에서 사람을 잃으면 별 의미가 없다는 걸 늦게나마 배우고 있을. 할머니는 미소 지었다. 늦었다니요. 아직 충분히 젊으시잖아요. 더 좋은 리더가 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에 박 매니저의 눈이 살짝 번쩍였다. 그동안 그가 얼마나 남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려 왔는지가 떠올랐기 때문이다. 정말 고맙습. 그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 네, 저도 잘 부탁드려요. 주문 실수 줄이려고 더 노력할게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자연스럽게 존댓말을 건넸다. 예전에는 그저 어르신 정도로 생각하며 반쯤 얕보던 태도가 사라진 것이다. 이제는 진심으로 존중하는 기색이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막 떠오른 시간에 가게 안이 분주해졌다. 사장과 직원들이 회의를 하고 있었다. 어제 사건이 해결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그에 따른 사후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이었다. 민재에게는 법적 조치를 유보하는 대신 손실액을 분할 변제하도록 하는 것으로 결론지었습. 회사 측에서는 더 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고요. 사장이 직원들 앞에서 공지했다. 그리고 어제 도움을 주신 김 바리스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습. 솔직히 처음에 어르신이라고 해서 업무에 방해될까 걱정 많이 했지만 덕분에 큰 손해를 막을 수 있었어요. 그 말에 직원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다. 자칫하면 여러 달 동안 엄청난 손해를 입었을 텐데 빠르게 발견할 수 있었으니 다행이라는 분위기였다. 박 매니저도 밝은 표정으로 박수를 치고 있었다. 그 뒤로도 일주일이 지나면서 할머니는 계속 꾸준히 바리스타 업무를 익혔다. 물론 간혹 실수도 있었지만 젊은 직원들이 이제는 먼저 나서서 그녀를 도우려 했다. 손님들도 할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부드러워졌고 심지어 어떤 단골은 오늘도 예전처럼 주문 잘못 안 받으세요? 라고 농담하며 웃고 넘기기도 했다. 그럼에도 할머니는 담담하게 미소를 지을 뿐 자신이 예전에 대단한 일을 했다는 식으로 과시하지는 않았다. 어느 날 마침 비교적 한가한 오후 시간대에 사장이 할머니에게 다가와 말을 건넸다. 김바리스타님,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가게 확장 계획이 있어서 월말에 정식으로 회계 담당 직원을 새로 채용하려 하거든요. 혹시 관심 있으실까요? 바리스타 업무도 계속하시고 동시에 우리 매장 회계도 맡아주시면 좋겠는데 할머니는 사뭇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런 중요한 역할은 젊고 전문성 있는 분이 맡으시는 게 저희가 맨날 젊어야 전문적이다라고 생각해왔지만 이번 일로 깨달았습. 김 바리스타님처럼 경험도 많고 꼼꼼하신 분이 오히려 딱 필요하다는 걸. 물론 바리스타 배우시는 것도 응원하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다. 그때 옆에서 박 매니저가 거들었다. 사장님이랑 저도 충분히 얘기했어요. 김 바리스타님께서 원하신다면 파트타임 형식으로 회계 정리와 직원 교육까지 도와주시면 어떨까 해서요. 직원 교육이라면 젊은 친구들이 아직 자금 흐름이나 매출 분석 같은 걸 잘 몰라서요. 재고 관리며 기초 회계 지식 등 간단한 것부터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시면 어떨까. 십습 할머니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렇다면 저도 이곳에 도움이 되고 싶으니 기쁘게 맡아보겠습. 대신 커피 공부는 계속할게요. 물론이죠. 그들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다. 거기엔 더 이상 나이 든 사람이나 능력이 부족한 사람 같은 편견이 엿보이지 않았다. 며칠 후 주말 아침 매장은 여전히 젊은 손님들로 붐볐다. 화려한 데코가 돋보이는 쇼케이스, 감각적인 음악이 흐르는 스피커, 그 사이를 바쁘게 오가는 직원들, 그리고 그 중에는 몸집은 작지만 호탕하게 주문을 받아내는 할머니가 있었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이스 바닐라, 라떼 하나,
따뜻한 말차, 라떼 하나. 주세. 네, 알겠습. 받으실 이름 불러주시겠어요? 네, 은지님. 주문 완료되었습. 잠시만 기다려 주세. 더 이상 어색해 보이지도 허둥지둥하지도 않았다. 서툴러 보이던 모습은 어느덧 한결 정도 떼어 잔을 잡는 손길이 제법 익숙해졌다. 계산을 마치고 커피 머신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나름대로 프로페셔널해 보였다. 한편 계산대 너머에서는 사장이 새롭게 도입한 보안 프로그램을 점검 중이었다. 정식 회계 담당이 되기로 한 김윤희 할머니가 조언한 대로 매출 내역을 자동으로 대조해주는 시스템을 마련해 둔 것이다. 사장은 만족스러운 듯한 표정으로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는 할머니를 바라봤다. 잠시 후 소연이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아이는 오늘도 할머니가 일하는 가게를 구경하기 위해 엄마 손을 잡고 왔다. 소연이는 신나게 달려가 할머니에게 인사했다. 할머니, 오늘도 많이 바쁘세요? 아니, 조금 한가해질 것 같아. 소연이 왔으니까 단팥빵도 하나 사줄까? 좋아요. 근데 오늘은 제가 우유 꺼내 올래요. 아이는 쿵쿵 뛰며 냉장고 쪽으로 달려갔다. 그러자 혜운이 뒤에서 조심스레 막으며 웃었다. 아이고, 조심해야지. 여긴 뜨거운 스팀도 나오니까. 그 모습에 할머니와 직원들은 함께 웃었다. 매장 전체가 밝은 에너지를 띠고 있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다들 이 할머니가 있는 걸 불편해했고 그녀 역시 남들의 시선에 주눅 들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다. 박 매니저가 주문대 옆으로 걸어오며 싱긋 웃었다. 김 바리스타님, 이제는 정말 주문 실수도 거의 없으시네요. 새로 오신 손님들도 만족도가 높아요. 조금씩 늘고 있으니까 계속 열심히 해볼게요. 그리고 회계 쪽은 언제부터 준비하면 좋을까요? 이번 주말 지나고부터 본격적으로 배우고 가르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많이 배우고 싶습. 그가 솔직히 인정하자.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해가 저물 무렵 대부분의 손님이 나가고 매장은 차분해졌다. 일부 테이크아웃 고객만 드문드문 들리는 시간대였다. 직원들은 의자를 정돈고 다음 날 판매할 빵 재료를 미리 준비하고 있었다. 박 매니저는 할머니에게 다가와 잔잔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사장님이 예전부터 고민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가게 확장도 준비 중인데 직원들은 많아지고 회계 관리는 복잡해지고 이번 사건이 터지기 전부터 뭔가 불안하셨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러셨군요. 이제라도 미리 대비하면 다행이죠. 김 바리스타님은 원래 큰 회사에서 일하시다. 왜 굳이 이런 베이커리부터 시작하신 건지 다시 한번 여쭤봐도 돼요? 할머니는 잠시 멈춰서서 먼 기억을 더듬듯 미소 지었다. 나이 들어서 처음엔 편하게 지내보고 싶었어요. 해외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하고 그런데 막상 그렇게 하려니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더라고요. 그러던 중 손녀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 생겼고 또 나에게 뭔가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다고 느꼈죠. 커피를 만들어 다른 사람에게 대접하는 게 은근히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길을 배워보게 됐어요. 그렇군요. 역시 뭔가 선택의 배경이 있었네요. 네. 누구나 다 자기 나름의 사정이 있잖아요. 저도 여러 가지로 고민했지만 결국 지금이 마음에 들어요. 여기서 일하면서. 내가 예전에 놓치고 살았던 소소한 즐거움을 많이 느끼거든요. 박 매니저는 그 말에 잔잔한 감동을 받았다. 자신이 쫓던 성공과 능력의 잣대가 전부가 아니란 걸. 이 할머니의 표정에서 다시 한번 깨달았다. 앞으로도 많은 걸 배우고 싶습. 가끔 조언 좀 해주세. 그럼요. 저도 주문 잘못 받지 않게 계속 노력할 테니까 서로 도와가면서 지내요. 그들이 환하게 웃는 사이 혜운이 뒤에서 오늘 단체 주문 들어왔던 카페라떼 20잔 다 정리됐습니다. 라고 외쳤다. 모두가 빠르게 움직이며 마무리에 열을 올렸다. 사장은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분명 얼마 전까진 이곳 분위기가 어색한 긴장으로 가득했는데 이제는 소통과 협력이 자리 잡아가고 있었다. 마감 시간 즈음 직원들이 삼삼오오 퇴근 준비를 하는 가운데 민재가 다시 할머니에게 다가왔다. 마음 한편에 여전히 죄책감이 있는지 고개를 잘 들지 못했다. 죄송하지만 혹시 그동안 회계 관련해서 제가 배워야 할 게 많을 것 같은데 시간이 되실 때 조금 가르쳐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런 잘못 다시 안 하도록 마음 다잡고 싶습. 할머니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물론이죠. 다만 그런 잘못을 다시 하지 않도록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가짐이 훨씬 중요해요. 내가 무엇을 위해 일하고 어떻게 돈을 써야 하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 정말 열심히 하겠습. 그 모습을 보던 다른 직원들도 힘내 민재야 하며 가볍게 등을 두드렸다. 예전 같으면 다들 수근거리며 그의 등 뒤에서 손가락질했을 텐데 할머니의 한마디가 분위기를 바꾼 듯 보였다. 어느새 밤 10시가 가까워지고 결국 불을 끄기 전 사장과 박 매니저 그리고 할머니는 간단한 미팅을 가졌다. 점점 확장되는 매장 구조, 새로 채용될 인력, 그리고 회계 시스템 정비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 사장은 마냥 신나 보였다. 사실 우리 매장, 요즘 SNS에서도 반응이 좋아서 확장 타이밍이라고 판단 중이었는데 이번 사건이 터지면서 고민이 생겼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덕분에 회계나 직원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네요. 김 바리스타님처럼 믿을 만한 분이 함께해 주셔서 든든함니. 저야말로 감사해요. 제 능력이 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하겠습. 사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박 매니저는 빙그레 미소 지었다. 그리고 할머니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고 꾸벅 인사를 한 뒤 이미 잠든 소연이를 살포시 안고 집으로 향했다. 매장 문을 닫는 순간 밖은 어두웠지만 모두의 마음은 밝은 빛으로 물든 듯했다. 그로부터 또 몇 주가 지났다. 김윤희 할머니는 바리스타로서의 숙련도를 꾸준히 높이는 한편 사무실에서 간단한 회계 자료를 검토하거나 직원들에게 매출 관리 교육을 진행했다. 사장과 박 매니저는 그녀를 더욱 신뢰하게 되었고 다른 직원들도 김 바리스타님이 없으면 안 된다고 농반진 반으로 말할 만큼 의지하고 있었다. 가장 큰 변화는 매장 전체의 분위기였다. 사람을 나이나 속도로만 평가했던 일부 직원과 손님들도 이제는 그녀의 품위와 실력을 인정하고 존중하기 시작했다. 주문 실수를 하더라도 다들 부드럽게 고쳐주고 그녀 역시 더욱 신중히 확인했다. 그 과정을 통해 서로에게서 배우고 성장하는 모습이 일상이 되었다. 어느 날 점심 무렵 손님이 잠시 뜸할 때 박 매니저는 할머니를 조용히 밖으로 불러냈다. 테라스 한쪽 테이블에 마주 앉아 그는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다. 김 바리스타님, 혹시 한 가지 부탁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오늘 저녁에 부모님과 식사 약속이 있는데 제 부모님이 금융업계에 오래 계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좀 서먹한 사이였거든요. 이번 사건이 있고 나서 제가 인간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습.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저랑 같이 한번 만나보실래요? 제 부모님도 같은 업계에서 오래 일하신 분이라 대화가 잘 통하실 것 같아서요. 뜻밖의 제안에 할머니는 놀라면서도 그의 진심 어린 표정을 보고 웃음을 지었다. 그러면 괜찮을까요? 제가 가도? 네, 오히려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제게 좋은 조언을 해주셨듯이 혹시 부모님과도 대화를 나눠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결국 그렇게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 동석하게 된 할머니는 박 매니저의 부모님과 회계 세무 쪽 이야기를 나누며 뜻밖의 공통 화제를 발견했다. 그의 부모님은 요즘 젊은 것들이 제대로 인사도 안 하고 하며 투덜대곤 했는데 김윤희 할머니가 차분히 이야기를 이끌면서 박 매니저와의 갈등도 풀어주었다. 식사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 박 매니저는 가슴이 뭉클해진 듯한 얼굴로 말했다. 정말 감사해요. 부모님도 오늘 대화를 통해 저를 좀 더 이해해 주신 것 같아요. 솔직히 여기서 매니저로 일하는 걸 탐탁잖아 하셨거든요. 근데 아까 김 바리스타님 얘기 듣고 생각이 바뀌신 것 같아요. 부모님 세대도 나름의 고민과 자부심이 있으실 테니까요. 박 매니저님도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천천히 대화 이어가세. 네. 덕분에 많은 걸 배웠습. 그날 이후로 박 매니저는 업무뿐 아니라 개인적인 면에서도 한층 부드러운 사람으로 바뀌어갔다. 그리고 그 변화는 매장의 직원 관계, 나아가 손님 응대 태도에도 고스란히 배어들었다. 마침내 어느 화창한 주말, 모모 베이커리는 매장 확장을 기념한 작은 이벤트를 열었다. 손님들에게 새로운 메뉴를 소개하고 야외 공간에서 간단한 체험 코너를 운영하는 행사였다. 사장과 박 매니저
모든 직원이 분주히 뛰어다니는 와중에도 할머니는 커피 머신 뒤에서 묵묵히 커피를 만들었다. 그 옆에는 소연이가 알록달록 색연필로 만든 환영 그림을 붙여두었다. 와, 오늘 사람 많다. 저기 줄 좀 정리해 주세요. 새로 나온 케이크 시식 코너 여기입니다. 북적이는 가운데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와 할머니를 유심히 쳐다봤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김윤희 부장님 아니세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눈을 깜빡였다. 어머, 저를 아세요? 아, 저는 예전에 오오 기업 재무팀에서 일했던 박혜영이라고 해요. 10년도 더 됐지만 부장님이 저희 본부 회계를 지원해 주셨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말에 옆에서 듣고 있던 직원들이 서로 눈을 마주치며 역시나 하는 표정을 지었다. 박혜영이라 자신을 소개한 여성은 반가움에 손뼉을 치고 할머니 손을 붙잡았다. 어머, 진짜 여기서 뵙게 될 줄은 몰랐어요. 예전에 오피스 빌딩에서 몇 번 뵀었는데 완전 전설이셨잖아요. 내부 감사에서 탁월한 분석력으로 빠른 시일 내 문제를 짚어내셨다고. 임원진들이 엄청 칭찬하셨는데 그 얘기를 들은 할머니는 민망한 듯 웃었다. 에이, 무슨 전설까지야. 그저 제 일이었을 뿐이죠. 주변 직원들은 호기심에 가득 찬 시선으로 귀를 쫑긋 세웠다. 전설이라는 말이 곧바로 가슴에 꽂힌 것이다. 그렇게 자꾸 이야기가 퍼지자 행사에 참여하던 손님들 중 몇몇은 무슨 얘기예요. 와, 대체 할머님 정체가 뭐야? 하며 웅성거렸다. 결국 박혜영 씨는 웃으면서 떠났다. 나중에 꼭 다시 인사드릴게요 라고 인사하며 거기서 산 빵 봉투를 흔들었다. 그리고 직원들은 저마다 우와, 진짜 대단한 분이셨나 봐 하는 탄성을 내뱉었다. 할머니는 그저 차분히 커피를 내리며 익숙한 동작으로 컵의 라떼아트를 완성했다. 날이 저물자 이벤트가 성황리에 끝났다. 베이커리는 오늘 하루 최대 매출을 기록했고 사장과 박 매니저는 기쁜 표정으로 마감 결산을 진행했다. 할머니 역시 회계 자료를 잠깐 점검해 주었고 이벤트 특별 할인분이 정확히 반영됐음을 확인했다. 이번 달 실적 아주 좋습니다. 사장이 크게 외쳤고 직원들은 환호했다. 박 매니저는 환한 얼굴로 할머니에게 마이크를 넘겼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 특히 김 바리스타님은 카페 쪽 정산도 봐주시고 음료도 누구보다 많이 만들어주셨습. 박수 부탁드려요. 직원들과 손님들이 다 함께 박수를 치자 할머니는 쑥스러워하면서도 환하게 웃었다. 바로 옆에서 소연이가 할머니 짱! 하고 작은 목소리로 외쳤다. 사장은 할머니에게 작은 상장을 건네며 말했다. 오늘의 MVP 김윤희 바리스타 겸 회계 담당님 감사합니.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 할머니는 모두에게 인사하며 잠시 떨리는 목소리로 한마디를 건넸다. 다들 감사해요. 처음엔 제가 많이 서툴러서 여러분께 폐만 끼치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함께 일하게 되어 정말 행복합니.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그 말에 여기저기서 저희도요. 같이 힘냅시다 하는 호응이 터져 나왔다. 분명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할머니는 왜 여기 있어? 라고 생각하던 이들도 있었지만 이제 그 마음은 존중과 애정으로 바뀌어 있었다. 행사가 끝난 뒤 직원들이 귀가를 서두르는 중 박 매니저는 일부러 시간을 내어 할머니 곁에 다가왔다. 소연이는 이미 엄마가 데려갔고 할머니도 마무리 청소를 하고 있었다. 오늘 정말 고생하셨습. 덕분에 행사가 잘 끝나서 다행이에요. 매니저님도 수고 많으셨어요. 솔직히 김 바리스타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아요.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진심 어린 표정으로 이어갔다. 그동안 제가 많은 편견을 가졌던 것 같습. 나이가 많으면 일을 잘 못할 것이라는 섣부른 생각이나 과거 경력은 소용없다는 식의 태도. 정말 어리석었죠. 하지만 오늘 이렇게 보고 나니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게 실감남니.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을 겉으로만 판단하면 누구나 실수하기 마련이죠. 저도 예전엔 그랬어요. 근데 김 바리스타님이 저에게 크게 가르쳐 주셨어요. 겸손,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법. 그 말에 할머니는 짧게 웃으며 대답했다. 제가 대단한 걸 가르쳐 드린 건 아니에요. 그냥 서로 조금씩 배려하고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두 사람은 함께 매장 불을 끄고 출입문을 닫았다. 가게 앞에는 서울의 밤거리가 펼쳐져 있었고 여전히 화려한 조명과 시끌벅적한 인파가 오가고 있었다.
이젠 늦었지만 마음은 충만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김 바리스타님. 저야말로요, 박 매니저님. 둘은 서로에게 따뜻한 눈인사를 건네고 헤어졌다. 한때 갈등과 오해로 가득했던 이 베이커리는 이제 모두의 협력과 존중 속에 새로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문을 여는 첫 번째 고객부터 이미 이곳에 따스한 변화를 감지했다. 직원들이 서로 밝게 인사하고 누군가가 실수를 해도 함께 웃으며 고쳐나가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김윤희 할머니는 커피 머신 뒤에서 묵묵히 라떼를 만들고 박 매니저는 또렷한 목소리로 손님을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모모 베이커리입니 주문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한편 가게 한 구석에 걸린 작은 화이트보드에는 새 글귀가 적혀 있었다. 사람을 소중히, 숫자도 정확히, 함께 성장하는 모모 베이커리. 그 문구 아래엔 김윤희 바리스타가 손수 그린 커피컵 그림이 달려 있었다. 모두가 싱긋 웃었다. 이곳은 이제 단순히 빵과 커피를 파는 가게가 아니라 각자의 삶이 어우러져 서로를 존중하고 성장시키는 작은 공동체가 되어 가고 있었다. 오늘도 할머니는 주문을 받으며 느릿하지만 정확한 손놀림으로 음료를 만들었다. 환하게 웃는 손님의 얼굴을 보며 그 옛날 빡빡한 사무실에서 달리던 시절과는 전혀 다른 만족감을 느낀다. 이렇게 하나씩 배워가는 게 내 인생에 또 다른 의미를 주는구나. 마음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리며 할머니는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했다. 혹시 이 이야기를 읽고 계신 분들 중에 누군가의 외형이나 나이만으로 그 사람의 능력과 가치를 판단했던 적이 있나요? 우리 주변에는 표면만 봐서는 절대 알 수 없는 숨은 재능과 깊은 경험을 지닌 사람들이 많습. 혹은 반대로 자신이 무시당하고 있다고 느껴도 그 속에 품은 빛나는 역량이 있을 수 있지요. 우리는 종종 판단을 서두르면서 소중한 인연을 놓치기도 하고 커다란 문제를 놓쳐버릴 수도 있습. 이 베이커리에 있었던 일들을 통해 혹시 우리가 너무 빠르게 남을 재단하지 않았는지 돌아보면 어떨까요? 당신 곁엔 어떤 숨은 재능의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 혹은 당신 자신도 누군가에게는 놀라운 존재일 수 있습. 나이, 지위, 겉모습에 상관없이 모두가 서로에게 배울 점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지금 이 순간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어쩌면 당신이 별것 아니겠지라고 생각했던 이가 인생에서 커다란 가르침을 주는 사람일지도 모릅니.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편견 없이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